네, 오늘 마켓 네이커 장면이나 삼성전자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10조 클럽에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3분기 좋았는데 4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라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3개월 만에 10조 클럽에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6조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가량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 8%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이 4조 원대였죠. 이와 비교한다면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액이 80조를 돌파한 것은요. 사상 처음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년 3개월 내에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만큼 시장에서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높여 잡았는데 그 평균이 10조 3천억 원가량이었고요. 이를 17.4% 상회하는 실적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죠. 실적이 발표된 뒤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바일 쪽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업사이클 초입에 들어간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부분별 실적을 좀 비교한 곳이 있어서요.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영업이익 12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래는 보수적으로 잡았었습니다. 10조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한 22%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DS 부분과 그리고 모바일 부분의 실적 성장이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DS 부분을 추정을 하는 것은요. 지금 한 34% 예상치를 상회한 6조 6천억 원가량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1,400% 이상 성장했을 것으로 메리츠 증권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MX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예상치를 한 13%가량 웃돌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만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치를 좀 밑돌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부문별 실적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를 10조가량으로 추산을 했는데 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SK증권은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 전망치를 내놓았었죠.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 메리츠 증권이 6조가량으로 추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7조 이상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낸드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DX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쪽이 10%가량 전 분기 대비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바일과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쪽에 대해서 두 증권사 모두 다 예상치를 좀 견인하는 그 웃도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D램과 랜드 부분의 수익성이 좀 이끌었을 것이고 여기에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역시나 실적을 선방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을 것이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D램은 가격도 상승했고 출하량도 올라갔는데 특히나 HBM의 출하량이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 33%가량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에 이바지를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견조하게 실적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모바일 갤럭시 7이 좀 흥행을 했죠. 거기에다가 APS-P랑 그리고 Q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이요. 갤럭시 폴드 패널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점, 특히나 북미 고객사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분 모두 다 증가하고 신규 고객사가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좀 집중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D램 가격 변화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삼성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D램 가격이 분기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기존의 분석이었고요. 하늘색이 변화된 가격 상승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이클이 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다르냐라고 본다면 많은 것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익이 상승하게 되면은 밸류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올라가는데 밸류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리레이팅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수요와 그리고 규모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요 원천을 보게 된다면요. 기존에는요. B2C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기업들이 내가 지금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게요. 지금 돈 많이 써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AI 시장을 선점하고 싶어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심리가 변화했고 이게 바로 삼성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에 그쳤다면은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도체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과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설득력을 느껴볼 수도 있는데요. 수요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면은 스마트폰을 수천만 대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요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역시나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반도체가 정말 경색기에 들어갔었죠.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도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단기간에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게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P4에 대한 추가 증설을 하고 P5에 대한 공장 재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공급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고요. 시장이 더 확대될 걸 예상하고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거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4분기 그렇다면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증거과 뷰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3대 축이 모두 다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HBM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인증이 완료가 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HBM3 2비분 그리고 HBM4 같은 경우 이미 출하가 됐고 차세대 주도권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범용 D램 부분도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수율 개선이나 고객사 수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픈 AI와 같은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빅테크 기업들과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 모바일 부분에 북미 메가테크 고객사의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섰다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과 세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적 바닥을 좀 깔아줄 것이다라고 분석한 곳도 많았고요. 목표 주가 지금 최대 12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국증권에서는 업황과 경쟁력 동반적으로 상승 여력 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비정상의 정상화다라는 제목을 달면서 목표 주가 동일하게 12만 원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요. 이러한 10조 클럽 복귀가 단기간의 숫자의 반등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 글로벌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분기에 하이닉스에 뺏겼던 왕좌를 3분기에 다시 찾아오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것만 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정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